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지커입니다. 자,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로 알려져 있죠. 물론 중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한국에도 진출을 진행을 할 거예요. 특히나 제가 샤오펑에 대한 강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지금 보시면 현재 샤오펑에 투자하고 있고요. 한 68%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꾸준하게 샤오펑에 대한 분석해드렸었기 때문에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샤오펑에 투자하고 있고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들은 뭐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지커예요. 왜 제가 지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지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의 기업은 64% 정도 수익을 내고 있네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샤오펑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도 꾸준하게 분석을 좀 해드렸죠. 두 달 전 분석이죠. 약 12.92달러에서 분석해드렸습니다. 테슬라 놓쳤으면 이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로봇, 압도적인 1위 기업, 샤오펑, 샤오펑 중국 자율주행 선두주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샤오펑은 자율주행 부분에서 테슬라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중국 내에서만큼은 테슬라보다 더 한 수 위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한 달 전에도 분석해드렸습니다. 대략 한 17달러대에서 분석해드렸죠. 올해 대장 섹터는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를 위협한 단 한 종목,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글로벌 유일 기업, 샤오펑. 참고로 샤오펑은 자율주행과 전기차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미 상용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자신들의 공장에서 샤오펑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쓰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부터 쓰겠다 밝히고 있죠. 샤오펑은 이미 작년부터 본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본인들의 공장에 투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2주 전에도 분석해드렸어요. 19달러에서 분석해드렸죠. 테슬라를 위협할 단 한 종목,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탑픽입니다. 올해 흑자 전환, 샤오펑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12달러 때부터 19달러 때까지 총 3번의 분석을 최근 들어서 연달아서 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샤오펑의 주가를 보시면 약간 24달러. 네, 이번에 폭락을 좀 해서 8% 이상 폭락을 했죠. 그래서 24달러 정도의 그런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꽤나 큰 폭의 하락이 최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68% 정도, 68.94% 정도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이제 샤오펑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지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왜 제가 지커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자 하느냐? 참고로 지커는 현재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최근에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진행해서 현재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날 매수를 진행해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핵심만 좀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커는 글로벌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이자 자율주행 쪽도 상당히 기술력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마 올해나 내년쯤에 한국에 진출을 진행할 텐데, 그때 지커에 대한 위상이 저는 상당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디자인적인 부분 혹은 소프트웨어조차도 사실상 글로벌 탑급의 그런 가까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일단 자율주행과 프리미엄 전기차 글로벌에서 선두 주자를 저는 지커가 차지할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BYD 그리고 샤오펑에 대한 주가 상승을 보고만 있었다면은 지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도 사실 첨단적인 기술과 배터리 시스템도 첨단이고요.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디자인은 이미 유럽의 그런 가장 뛰어난 디자이너들을 영입을 해서 본인들의 자동차를 디자인시켰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라던가 혹은 폴스타라던가 포르쉐 이런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딱히 밀릴 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한번 봐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2021년도에 설립했는데 설립한 연도가 2021년이면 5년밖에 안 되지 않았느냐, 이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커가 어디서 나온 브랜드냐? 지커는 지리 자동차에서 나온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지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1등, 2등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국 내에서 BYD와 함께 1등, 2등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기업이에요. 근데 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지리에서 지커라는 브랜드를 새로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에서 제네시스를 떼놓아서 상장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리 자동차에서는 지커가 프리미엄 브랜드고요. 현대차에서는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지커가 따로 상장을 했고요. 참고로 지커는 이 내수용보다 오히려 해외 진출에 대한 그런 강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브랜드예요. 현대차에서도
제네시스를 한국보다는 해외, 특히 미국 시장을 공략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커도 지리자동차의 지커도 물론 국내에서도 잘 팔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미 올해 같은 경우는 30만 대 이상이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매출액은 샤오펑을 뛰어넘었어요. 샤오펑보다 시가총액이 약 3분의 1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미 매출액은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 프리미엄 전기차 보니까 가격도 꽤나 나가고요. 근데 이런 브랜드가 자율주행 기술을 덧입혀서 해외로 나선다는 것이고 아마 올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한국 시장에서도 꽤나 많이 이제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설립됐지만 사실 지리자동차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중국 내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장 진입 첫 해에 7만 1,000대를 팔았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11만 대, 작년 같은 경우는 23만 대 이상 팔았습니다. 올해는 32만 대 이상 팔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참고로 샤오펑 같은 경우도 한 36만 대에서 40만 대 팔릴 거라 예상되고 있는데 지커가 샤오펑의 그런 시가총액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왜 매출액은 32만 대 파는데 샤오펑보다 더 높을 수가 있느냐? 지커는 프리미엄 전기차입니다. 가격대가 샤오펑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조금만 팔아도 영업이라던가 혹은 매출액이 더 나간다는 것이고 작년 5월 달에 상장을 해서 현재까지 좀 횡보세를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 정도의 그런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변곡점을 만들 수 있으려면은 사실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전에 미리 이때 폭락을 했을 때 매수를 진행해서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라는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코의 라인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승용차, 그냥 세단이죠. 세단, SUV, 그리고 프리미엄 세단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훨씬 더 큰 가족용 SUV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과 별로 다를 게 없고요. 앞으로 2년 내에 4종의 신차를 출시하겠다 밝혔기 때문에 사실 연구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제품에 대한 혁신성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 테슬라라던가 현대차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가 평가했을 때는 그 정도의 하드웨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사실 중국의 전기차들 뭐 비아지도 마찬가지고 샤오펑도 마찬가지고 지코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가들의 전기차보다 가격 경쟁력이 좋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조금만 분석해 보더라도 조금만 자동차에 관심이 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소프트웨어 능력이 먼저 올라왔고요. 그리고 유럽의 디자이너들, 유럽의 엔지니어들을 대거 영입을 함으로써 하드웨어 기술력도 꽤나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배터리 기술력은 당연히 전 세계 1등이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지커라는 브랜드가 현재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멕시코에서도 연간 2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대형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뭐 독일, 프랑스, 멕시코, 브라질에 진출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북미죠. 이쪽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현재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올해 목표예요. 올해 한국 시장의 목표로 이제 진출할 것으로 알리고 있고 사실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한국의 시장에 진출할 것인데 진출함과 동시에 꽤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하드웨어, 그리고 심지어 가격 경쟁력, 자율주행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테슬라 못지않은 그런 부분들을 저는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FSD가 안 되죠. 근데 만약 지커의 자율주행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좀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올해 같은 경우는 32만 대 이상 그리고 2016년 100만 대까지 목표량을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100만 대 팔면은 실적은 뭐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작년 기준으로도 매출액이 10조가 넘어요. 매출액이 10조가 넘는 기업인데 만약에 26년도에 그러니까 내년에 실질적으로 판매량을 100만 대를 찍어버리면 엄청난 성장성이 발휘될 수는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그런 자율주행 기술력이 얼마나 올라오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소가 아마 달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커에서는 올해 내에 흑자전환 성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예상치로는 내년쯤에 흑자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시장 예상치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적자가 유지가 되고요. 내년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5억 위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6천억 정도의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출액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10조 원 정도,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는 최소 12조 이상 나올 것 같은 그런 지커이고, 내년 기준으로 흑자전에 성공한다면 한 6천억 정도의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커의 그런 시가총액은 한 11조 정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한 10조에서 11조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박스권을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꽤나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3분기부터 중국에서는 이제 신공장이 완공이 되고요. 멕시코 공장 같은 경우도 2년 내에 완공이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100만 대 이상을 생산하겠다라 밝히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생산까지는 가능해지더라도 만약 수요까지 올라올 경우, 그냥 프리미엄 전기차이기 때문에 똑같은 100만 대, 똑같은 30만 대를 팔아도 매출과 영업이익률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시리즈가 갤럭시라던가 혹은 다른 샤오미 시리즈보다 훨씬 더 비싸죠. 그로 인해서 판매량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큰 매출과 훨씬 더 큰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것처럼, 만약에 프리미엄 전기차 전용 브랜드가 자율주행을 더 입혀서 해외 시장에 진출을 성공할 경우에는 꽤나 반향적인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웨이모어도 이미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따라서 테슬라와의 그런 모델 격차를 보더라도 배터리는 상대가 안 돼요. 배터리는 뭐 중국산 배터리, CATL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세계 1등인 것은 뭐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에 따라서 870km vs 629km. 참고로 지커가 이제 테슬라 모델 3보다 더 쌉니다. 최대 마력도 더 크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급속 충전 시장도 테슬라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는 하드웨어 능력은 이미 탑급으로 올라오고 있고, 문제는 시장의 인식과 그리고 소비자들의 그런 인식, 이미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흑자전환에 성공할 경우에는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이라면은 충분히 그런 고평가 능력을, 고평가해야 되는 노이즈를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요. 북미 시장도 진출하기 위해서 이미 멕시코에 20만 대 규모의 공장을 세우고 있는 것도 맞고, 여기서 핵심 영역사는 삼성 SDI가 좀 맡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지커는 세단이라던가 혹은 보시면 이렇게 프리미엄 이제 SUV라고 하죠. 굉장히 큰 프리미엄 SUV도 마찬가지고, 프리미엄 세단도 역시나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7X라고 해서 약간 해치백스러운 그런 SUV, 뭐 RV라고 합니다. 그런 자동차도 출시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해외 진출의 그런 행보를 좀 지켜보면서 밸류에이션을 매긴다면은 아마 조금 더 그런 효과적인 밸류에이션을 매길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일단 자율주행 부분에서 저는 테슬라와 그리고 샤오펑을 위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전기차, 특히 전기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혹은 중국 전기차를 말씀드릴 때는 BYD와 샤오펑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지커 같은 경우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나 지커는 투자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커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조그만 기쁜 당임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